안녕하세요. 지금 이 책은 요즘 제가 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대에서 들었던 수업이고요. 영문학과 수업 교재입니다. 제목은 고급 영문 강독 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이게 좀 어려운 과목입니다. 아마 한 3, 4학년 과목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과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비평 아시죠? 비평. 문학의 4대 장르 중에 이제 소설, 시, 희곡, 그다음에 비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평들을 주로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미 한번 다룬 부분도 이렇게 다시 읽어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역시 이 좀 비평은 좀 어렵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제가 이 책을 완전히 다 이해한 게 아니라 이 완전히가 아니라 뭐 조금도 일부밖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냥 게재되어 있는 책 제목들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총 14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14편의 이제 비평 중에 일부씩만 이제 수록이 되어 있죠.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좀 알 것 같은 게 사무엘 존슨이라고 18세기 작가인데요. 영국의 작가입니다. 영국 문학을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유명한 작가입니다. 사무엘 존슨. 그 사람이 쓴 셰익스피어에 대한 서문,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어떤 비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드가 알란 포가 리뷰 오브 트와이스 톨드 테일스라고 아마 호손 주온 글씨를 쓴 호손에 대해서 쓴 비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먼 멜빌 아시죠?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이 역시 또 호손에 대해서 쓴 비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렌스 아시죠? D.H. 로렌스 차타르 부인의 사랑으로 많이 알려진 D.H. 로렌스 그 사람이 쓴 소설론. 그 다음에 존 바스 이게 미국 소설을 미국 작가인가? 잘 모르겠는데 존 바스는 좀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혹시 영미 소설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존 바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사람이 쓴 역시 소설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톨킨 아시죠? 반지의 제왕의 톨킨이 쓴 환상소설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문학 비평은 아닌데 맨 마지막은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아시죠? 제목이 뭐죠? 문명의 충돌인가? 예. 문명의 충돌이라는 작품을 쓴 사무엘 헌팅턴, 정치학자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문학 비평가는 아닌데 여기에 이제 문화예술 비평 중에 작품이 문명의 충돌의 일부가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다 합해서 14편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했다시피 저도 이거를 수업 시간에 배웠고 시험도 쳤고 또 지금 졸업해서 이거를 또 보고 그러는데도 이 책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예, 계속해서 봐야 하는 그런 숙제로 남겨지는 책입니다. 예, 고급 영문 강도. 예, 그 다음에 책은 이 책입니다. 영미 아동문학이고요. 이것도 한 3학년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대에 영문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그 수업이었습니다. 아동문학. 보통 아동문학 하면 동화를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 정도 생각했고, 뭐야, 뭐, 이거 동화 수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영미권의 아동문학은 그 범위와 깊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여기서 배웠습니다. 예.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동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정말 그 영어 공부에 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광산이라고나 할까요? 그 아동문학을 계속 탐구하셔도 아주 영어 공부에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그 뉴베리 상이라고요. 뉴베리 메달이라고 하죠. 뉴베리 메달.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아동문학의 최고 권위의 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뉴베리가 이제 뉴베리 메달이 1년에 이제 한 번씩 나오거든요. 시상이 되는데, 뉴베리 메달하고 뉴베리 아너 메달이 있어요. 잠깐 제가 본 책 중에 잠깐 소개를 위해서. 예. 책이 잘 안 빠져가지고, 요게 이제 그, 뉴베리 그 메달이거든요. 뉴베리 메달을 탄 작품인데, 닐 게이먼의 그, The Graveyard Book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책이고, 한글로도 번역서도 있습니다. 뉴베리 메달을 받은 책들은 여기 이렇게 뉴베리 메달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금색이 뉴베리 메달이고요. 여기 은색이 있어요. 은색은 이제 뉴베리 아너 메달이거든요. 아너 메달은 뭐냐면 그 2등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베리 메달이 뉴베리 상이 워낙 권위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모이는 그 출품이 되는데, 딱 한 작품만 상을 주기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2등도 주자. 그래서 뉴베리 아너 메달. 그래서 이제 뉴베리 메달을 탄 작품이 1년에 2편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받은 뉴베리 메달을 받은 작품들만 이렇게 읽어보셔도 굉장히 많은 양이 되고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부분 구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제가 참고차, 다시 영미 아동문학으로 돌아오면, 이 책은 뭐가 실려 있냐면요. 한번 목차를 보면, 앨리스 어드벤처 인 원더랜드, 앨리스의 모험,
이상한 세계의 앨리스인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예, 그거죠. 한국어 번역은.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가든, 비밀 정원. 이것도 많이들 아시죠? 그 다음에 리틀 위민, 작은 아씨들. 그 다음에 앤 오브 그린 게이블스. 그런 거는 이제, 이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린 게이블. 초원의 앤인가? 예, 정확히 한글로 번역은 모르겠는데요. 앤 아시죠? 앤. 빨간 머리 앤. 그때 그 앤입니다. 그 앤 이야기. 그 다음에 The Wind in the Willows라고 해서 이제 한국어로는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Tom's Midnight Garden, 톰의 자정의 정원. 이거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모르겠는데 Tom's Midnight Garden. 그 다음에 Roar of Thunder, Hear My Cry. 이거는 잘 모르실 텐데요. 이것도 역시 아동 문학이고요. 흑인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The Hunger Games. 유명한 수잔 콜린스의 Hunger Games. 그래서 총 9편의 작품의 일부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요. 다들 재밌는 작품인데요. 전 특히나 토머스 미드나잇 가든 이게 참 재밌었고요. 약간 환상적인 판타지가 섞인 작품입니다. 여기 이게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제 한글 번역서를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 The Hunger Games. 네. 제가 이 헝거 게임스가 이제 아동문학, 영미 아동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참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영미 아동문학의 범위는 정말 넓고 깊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헝거 게임스 그러면 대단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헝거 게임스가 여기 일부밖에 수록이 안 돼서 이거를 다 보려고 원서를 사놨거든요. 헝거 게임스가 총 3권이에요. 3권짜리. 되게 방대한 작품입니다. 근데 사놓긴 했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교재다 보니까 좀 약간 클래식한 많이 알려진 작품들 위주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최근의 작품으로는 이제 해리포터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헝거 게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그 다음에 무슨 도시가 막 이동하는 거 있죠? 탱크처럼 큰 도시가.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동문학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이 책을 보는 지금도 참 재밌게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아동문학은 한번 책을 사셔서 방송대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체험이 되지 않을까. 영어라는 게 항상 시험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이제 참 재밌다. 영어로 책에 있는 게 재밌다. 이렇게 이제 이런 체험을 얻게 되는 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소설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미국에서 현재 베스트셀러가 되는 어떤 소설 그런 거를 바로 읽기는 영어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아동문학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어휘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재미도 있기 때문에 뭔가 재미로 영어책을 읽는 어떤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고 그 다음 책이
예, 그 다음은 요 책입니다. 앞에 두 권은 이제 영문학과 교재였고요. 요거는 이제 프랑스어과 교재입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어, 방송대에서 프랑스어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프랑스어 교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화 교재인데요. 회화 교재인데 조금 어려운 교재예요. 3학년 과목 아니면 4학년 과목인데요. 왜 실용 프랑스어라고 이름이 붙였냐면, 이게 이제 어떤 걸 내용으로 회화를 하냐 하면요. 목차를 좀 이것도 역시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일과는 뭐 공항에서 내렸을 때, 프랑스에서 이제 공항에서 도착했을 때 입국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관련된 회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사과를 보면은 이제 은행 방크 은행에서 계좌도 이제 만약 프랑스에 가신다면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신용카드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로 뒷부분에 이제 실제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은행 통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식과를 보시면 rest, has to you라는 건데 has to we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제가 만약 여러분이 프랑스 유학을 가신다면 프랑스에서 이제 학생 식당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대학 내에 학생 식당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 파리라면 파리의 몇 군데에 학생 식당이 이렇게 막 퍼져 있대요. 그래서 꼭 어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서강대학교 학생 식당은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게 학생 식당이 여러 군데 이렇게 퍼져 있고, 대학생이면은 이제 대학생 신분증만 대학생임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무슨 학생증만 있으면은 이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대학 식당을 학생 식당을 이용할 때 관련된 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 가거나 방을 구할 때 관련된 또 것과 관련돼서 회화가 꾸며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프랑스에서 만약 프랑스에 가게 된다면 닥치게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갖고 회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용 프랑스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주르 프랑스. 이것도 역시 회화 교재인데요. 이거는 이제 역시 3학년이나 4학년 과목으로 조금 회화 교재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교재인데, 이건 어떤 내용을 주로 하냐면요. 요게 이제 여기 그림이 보이시나요? 요게 프랑스 그림인데요. 이렇게 여기가 파리예요. 여기가 파리인데, 이렇게 지역을 대표적인 프랑스의 지역들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15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도시의 특징, 도시의 관광지 뭐 이런 것들을 관련돼서 회화를 꾸몄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지리
그 문화, 특색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잠깐만 보면요. 파리,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파리, 그 다음에 랭스, 스트라스부르, 그 다음에 부르고뉴, 리옹, 그 다음에 알프스 프랑세스, 그 다음에 아비뇽, 그 다음에 액상 프로방스, 그 다음에 말세이어, 그 다음에 보르도, 그 다음에 앙굴렘, 그 다음에 루아르강, 루아흐강, 그 다음에 낭뜨, 그 다음에 몽쉘 미셸, 이건 도시가 아니라 성이죠, 성. 몽쉘 미셸. 그 다음에 다시 파리.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그 특색을 갖고 회화를 꾸민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약간 난이도는 있지만 그런 것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또 역시 재미가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프랑스어 번역 연습, 역시 프랑스어과 교재였습니다. 방송대 프랑스어과 교재.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약간 고학년 과목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진 건 여러분들도 참 새로우시죠? 예, 시중에 있는 교재에서 이런 거를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재 아니면 대학 교재니까 이제 이런 책이 있는 거죠. 약간 고급 독해, 번역이라는 게 결국엔 독해인데 굉장히 독해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말뜻만 대충 통하게 이렇게 독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문장을 만들어서 한국어로 역시 문학작품으로 옮겨야 되는 게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수업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수업을 들을 때도 참 흥미로웠던 과목이고요.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여기 약간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요. 일단 처음에는 이게 이제 번역이 과연 가능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번역가의 어떤 자리, 번역가라는 위치가 완전한 직역을 해야 되는가, 의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두 주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하다. 완벽한 번역을 논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번역의 장벽. 그래서 번역할 때 번역가들이 이제 부딪히는 어떤 큰 문제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래도 현재는 번역이 불가능하다, 번역이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지만 결국엔 현재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쨌거나 번역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럴 때 번역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부호, 어순, 그 다음에 시제, 그다음에 화법, 그 다음에 다이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번역가의 입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약간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최근에 제가 봤던 책들이고요. 요즘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도 모두 힘드시죠? 저도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책들은 전부 이제 제가 예전에 수업 때 들었던 책들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틈틈이 시간이 나면 좀 새로운 책들, 뭐 중국어나 뭐 독일어 또는 영어, 프랑스어라도 좀 새로운 책들을 읽어보려고 좀 시도는 하는데 요즘엔 너무 더워서 도저히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새로운 책은요.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예전에 봤던 책들은 좀 덜 힘드니까 예전에 봤던 거 위주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오늘 요즘 봤던 책들은 전부 좀 고학년 과목들이라서 좀 다시 봐도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은 마치고요. 더위를 조심하시고 꾸준히 그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을 계속 응원합니다. 예.